네,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이영수 부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는 이야기 계속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시장의 투자 포인트 잡아본다면 어떤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오전장 별로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네. 약간 약세로 있다가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서 기관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행히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은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오늘 외국인 순매도가 간만에 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별 대표 종목보다는 사실 업종 내에 한 2등주들, 2, 3등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뭐 SK 하이닉스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기라든가 대림산업 뭐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업종 내에서 대표 종목은 아니지만 그동안 좀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오늘 조금 강한 모습들을 나타냈다. 거래소 쪽에서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늘 오전에 거래소가 약했기 때문에 오전장에는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좀 이어갔었는데요. 최근에 이슈나 테마, 이런 아주 좀 작은 이슈라든가 테마에 종목들이 굉장히 좀 하루 이틀 급등했다가 또 다시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홈쇼핑 관련해서 연말 이제 시즌, 연말 소비 기대감으로 인해서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 그 다음에 뭐 무선 충전 관련돼서, 그 다음에 사이버머니인 비트코인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는 M&A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락이 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화제인데요. 뭐 벽살건설이라든가 남광토건, 성지건설, 동양건설 이렇게 매각이 확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M&A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또 거래소나 이런 가운데에 있어서 M&A가 이루어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급등세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모멘텀이라든가 악재가 없는 이런 시장에서 거래소가 사실 지수는 굉장히 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종목들은 그 가운데에서 좀 변동폭이 좀 심해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매매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와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는 그런 하루의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테마로 형성되는 것이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워낙에 이슈가 없으니까요.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 3가지 정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최근에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이제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이란 핵 협상 타결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좀 약세에 있었던 건설주들이 하루 이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되면서 또 좀 중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어떤 그런 우려 완화로 인해 가지고 남북 경업주들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시장에서 나왔는데요. 우선 한국이 대이란 수출 정상화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수출이라든가 금융 등 대부분의 규제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포괄적인 합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귀금속이라든가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제재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워낙에 이란 쪽에 수출 규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개선 효과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이런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원유가 안정될 것이다, 원유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굉장히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합의 시에 원유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거는 글로벌 경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우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길게 좀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이란하고의 어떤 북한하고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중장기적으로 좀 완화가 기대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대감으로 인한 건설주나 남북경협주의 강세였던 모습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출 품목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국의 대일한 수출액이 5년 평균 2012년 전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기계, 철강금속, 전기전자, 화학 이런 쪽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은 이런 설비, 기계, 그 다음에 건설이나 플랜트 쪽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 이슈로 일단은 봐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호적이지만, 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란의 핵 협상 타결과 관련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업종 부분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이란의 핵 협상, 두 번째로 시장을 영향을 주는 이슈를 한중 FTA 이슈로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예. 이 부분도 점검해 볼까요? 예, 지금 FTA 이슈는 사실 작년에 굉장히 좀 화두였고요. 그랬죠. 예, 올해는 이제 조금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단계 협상이 끝났고 2단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첫 번째 협상이 22일 날 종료가 됐는데요. 1단계 협상일 때는 이제 그 초민감 품목들 제외하고 어떤 이제 기초적인 틀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2단계 협상에서는 일반하고 민감 품목에 대해서 양국이 허가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초안을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품목에 들어가 있는 게 표를 보시게 되면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우선 개방 합의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고급강을 제조하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저급강 관련된 중소기업체들은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화학 제품에서는 의료, 화장품 등 저가 화학 제품보다는 유무기 화학 제품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농수축산물 분야인데, 네. 농수축산물 분야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협의될 부분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도시화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 업종은 역시 가전, 식품, 음료 이런 소비 관련주 쪽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얼마 전에 산화 제한 정책을 약간 완화하면서 네.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테마도 한 2, 3일 정도 강하게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분유라든가 유아용품 이런 거 관련된 업종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제품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관심사항은 고부가가치 품목 조기관세 철폐하는 부분하고, 중국 쪽에서는 농축산물 같은 경우 개방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협의가 되는 부분, 일반하고 민간 품목 중에서 들어가 있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관련된 부품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쪽에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강, 기계 이런 쪽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내년 1월 달에 다시 2차 협상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서 내년을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협상에서 이제 일반 품목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민간 품목들이 확정이 돼서 만약에 관세가 철폐가 돼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내년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들은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 환중 FTA 협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잘 분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 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예. 지금 다가오는 미국의 연말 시즌, 그 소비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 그런 소비 시즌인데요. 미국의 이런 경기에 대한 어떤 소비가 확대되는 부분이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 쇼핑 시즌이 개막이 됐을 때 과연 미국의 어떤 소비가 얼마만큼 증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전 세계 경기의 매출을 뭐랄까 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 IT 업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데요. 일단 표를 보시게 되면 2013년 연말 소비 시즌 소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9%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는 개인 소비 지출 여력이 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시장을 미리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즉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지출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지만 인터넷 관련돼서 인터넷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관련 업체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인터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홈쇼핑 주식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구매 품목 선호 1위가 의류 액세서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프트카드, 그 다음에 책, CD, DVD, 장난감, 가전제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의류하고 액세서리 쪽이 가장 크게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쪽으로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OEM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무역이라든가 한세실업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연말 소비 시즌 관련 국내 IT하고 의류 업체들의 흐름이 코스피 지수보다 강하게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말 소비 시즌에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업종 IT 그리고 의류, 액세서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 한세실업, 영업무역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간단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나라 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좀 좁은 박스권에서 지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의 어떤 기술적 차트로 본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또 이어가고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진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불안한 부분은 미국 소비 시즌과 연결된 지금 미국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과연 기대만큼 소비 시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국 주가가 꺾이게 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게 될 여파는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변동폭보다는 종목별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종목 대응을 하는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대표 종목보다 지금 낙폭과대 2등주들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강세 종목들이 강세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분명히 좀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속적인가 지속적이지 않은 단기 이슈로 끝날 것인가라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종목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유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홀딩해 가시면서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항상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장세가 기대된다라는 평가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소초지점 이영수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